제가 저번에 영상 통해서 이제 복귀를 한다고 이제 공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복귀해서 떡볶이를 제가 오늘 왜 떡볶이를 준비했냐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걸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진단을 해볼 만한 이제 소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좀 먹으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취미와 관심이에요. 내가 진짜 떡볶이를 좋아하고 평생 이 떡볶이만 먹어도 좋을 것 같다. 여기에 관해서는 내가 진짜 1인자가 될 수 있다. 이걸로는 진짜 내가 뭔가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기업 또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 떡볶이집 같은데요. 거기에 일단은 내가 한번 배우기 위해서 취업을 할 거예요. 이 업체에서 직접 내가 일을 하면서 이 업체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아이템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 그걸 이제 현업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 떡볶이집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떡볶이집 사장도 그렇고 뭐 비법이나 이런 건 절대 알려주질 않아요. 당연하죠. 그 떡볶이집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그 비법인데요. 뭐 서당계 3년을 풍어를 읊는다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배우다 보면 어깨 너머로 그런 소스들을 본인이 개발도 할 수 있지만 배우게 돼요. 세 번째는 바로 그런 기술들이에요. 내가 이 업체에 취업을 해서 그런 기술들, 떡볶이 비법 소스를 만드는 기술들을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개인의 역량이에요. 내가 떡볶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떡볶이집의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내 역량이 매출 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내 역량에 비한 그런 보상이 그렇게 시원치 않다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 회사에 더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와서 내가 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창업을 한다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 선택이 좀 더 빠를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성과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100%예요. 나와서 창업을 해도 돼요. 다섯 번째는 책임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혹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거나, 한 달에 뭐 고정 수익이 어느 정도 없으면 생활하기가 빠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생계가 달린 문제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까놓고 말해서 패가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망하지만 가족도 다 망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창업하는 거는 사실 저는 비추해요. 아무리 아이템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 창업을 해서 그 아이템이 먹힌다는 보장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그냥 대학교를 졸업한 막 새내기 청년이에요. 뭐 부모님도 알아서 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고 내가 당장 뭐 걱정이 없어요, 일단은. 그렇다면 한 번쯤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볼 만해요. 일단 책임 소재가 나만 이제 뭐 내가 크게 막 몇 빚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한번 해보는 경험이, 사실 실패하는 경험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중간하게 그냥 내가 월급쟁이로 사느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진짜 창업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거나 한 경우에 너무 쫓기듯이 창업을 하다 보면 그것도 거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시간에 쫓기면 돈에도 쫓기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정책이에요.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정책들을 그래서 좀 많이 알아보면 내가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창업하기가 되게 좋아요.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 그게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많게는 막 1억까지 막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원금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글로벌 시장을 염두를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정말 좁아요. 고작해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잖아요. 5천만 밖에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뭐 지금 인구 보면 16억 넘는다고 하죠. 바로 옆에 일본도 1억이 넘어요. 인구만 해도. 뭐 떡볶이뿐만 아니라 떡볶이를 통해서
번 돈으로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걸로 더 크게 사업을 벌이고 싶다 하면 글로벌 시장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떡볶이지만 현지의 글로벌로 가면 이 떡볶이가 소스가 너무 매워서 현지인들이 되게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나라에 로컬라이징을 해야 돼요. 이제 현지화 전략인데요. 매운맛을 좀 약하게 하면서 그래도 좀 이 매운맛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또 따로 이제 현지화 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잖아요. 바로 수익이에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이 떡볶이 자체 그냥 아이템의 수익성을 이제 냉철하게 판단도 해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수익성은 그냥 가게 점포를 운영하는데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기업화를 시킬 것이냐, 뭐 프랜차이즈가 됐든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롭게 런칭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여기에서 번 수익을 어떻게 또 다른 데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요. 이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내가 2차, 3차, 4차 산업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지 그걸 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고민이지만 그 한 아이템에 매몰되어서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로는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을 한 다음에 넥스트가 없으면 그거 넥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망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랑 똑같아요. 내가 계속 자양분을 주고 계속 새로운 거를 이제 불어넣지 못하면 기업은 도태돼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거랑 똑같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마지막 수익성은 그 2차, 3차, 4차 에 대한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BM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개발을 해나가야 돼요. 세 번째, 기술 쪽 이야기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뭐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권, 브랜드 그런 거,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먼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출시를 해서 와 사람들 대박나고 막 수익성 되게 많아서 와 되게 잘 된다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예를 들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그런 모방하는 그런 업체들이 순식간에 많아져요. 왜냐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도 비슷한 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짝퉁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 브랜드인 척 이렇게 같은 장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법적인 장치들을 하나씩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창업을 하는데 뭐 이런 아이템이 어떨까, 저런 아이템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아이템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받으면 이 아이템은 괜찮겠다, 이 아이템은 이런 점이 있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 별로다, 그런 게 좀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창업을 하다 보면 내 생각 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거 진짜 기반 창업이다 했었던 게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네, 이상으로 프로젝트 30의 민홍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